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더 볼게요. 중1 케이스인데 지금 고등수학 하 기본정석 RPM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센 수학이나 기본정석으로 과외 받는 게 좋죠. 안되면 인강을 듣든지. 그래서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규반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나오니까요. 근데 만약에 꼴찌에서 시작하더라도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또는 인강을 잘 들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현재 중1인데 10월이면은 이제 10월 말 11월 되는데, 이제 내년에 예비 중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원은 이제 끝나셔야 돼요. 근데 학원에서는 아마 수상하 실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상관없이, 그거에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이 있다면 개인 과외로 수원을 한번 미리 보십시오. 근데 아마 이제 방학 때는 주 3회로 돌리기 때문에 학원보다 더 진도를 수일로 빼는 추가 선행은 굉장히 시간상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씩 과외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것, 즉 2시간 수업 중 30분이라도 수일을 꾸준히 나가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2가 되면은 바빠지죠. 이제 내신이 바로 코앞이니까. 그래서 6월 말까지 반드시 수상화를 반드시 학원에서 끝내야 돼요. 아니면 깁생 1레벨, 2레벨 들어가 있든지, 아무리 못해도 3레벨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돌파 수학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해줄 수 있지는 좀 의문인데, 그래도 애들 잘하니까 점수는 90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2 7월부터는 수원 수투를 시작하셔야죠. 12월까지. 그게 이제 의대 커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6에 돌파 황소 원수학 고등 상반 입대 준비 중이고, 중등은 끝낸 아이. 그런 아이는 이제 수상은 이미 과외로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등 상반 합격을 했는데 이미 수상을 끝났다고요. 그래서 수상을 한번 다시 학원에서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초등 사고력 수학 안 해도 입대 준비는 할 수 있어요. 황소 문제, 초등 2, 3학년 문제처럼 IQ 테스트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학 상반에서 점수가 잘 나오고 싶잖아요. 학원에서 좀 자랑 좀 하고 싶잖아요, 부모님들. 그러면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문제를 외우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풀으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구해주는 거는 어머니 몫이에요. 그거는 어머님이 잘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 선정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트로 하시면 되고요. 기본정식 연습 문제는 빠짐없이 풀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스킵하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못해도 기본정식 연습 문제는 풀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센 A단계 건너뛰지 마시고요. A, B단계 다 푸세요. 처음부터 너무 달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막 블랙라벨 막 실력 정석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 인수분해 복소수 단원에서는 중3을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수상화 병행해도 돼요. 중3 하면서 인수분해 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서 이제 막힐 거예요. 만약에 학원 다니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경력 많은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끝나면은 1차, 2차 방정식, 판별식, 근해 분리를 이제 깊이 공부하셔야겠고요. 오메가 해법 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거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판별식, 최대 최소, 이쪽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경력이 많은 남자쌤을 찾으시고요. 문제 푸는 차원이 아마 다를 겁니다. 제가 가우스 수학에 있었는데, 그 가우스 수학의 김 원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엄청 잘 푸는데, 그런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황소교재로 수상화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도 있죠. 왜냐면 황소교재가 문제수가 꽤 있긴 한데 센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황소교재를 하시더라도 수상하는 센을 한번 돌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로 마더텅 한번 돌리시고요. 아주 극심화로 일품 실력 정석 불량 라벨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질문을 잘 뽑아가지고 과외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인강도 내용이 있는데 인강 보다가 애들이 딴짓하기 때문에 자제해야겠죠. 일단 홍보로 수상하는 자제하라. 이게 뭐냐면 혼자 공부해가지고 수상화, 지금 이 문제 보시면 블랙라벨 문제거든요. 2스텝만 돼도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막 고민해서 막 대입해서 푼다든지 노가다로 푸는 학생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노가다로 답을 맞거든요. 그러면 또 잘했다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이런 스타일을 적용하시려면은 쉽지 않아요. 두근의 합이 5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여기서 F 알파가 2베타잖아요. 그럼 베타를 바꾸셔야 돼요. 5 빼기 알파로. 그래서 F의 알파는 2에 가로 열고 5 빼기 알파니까 fx equal 2배 5 빼기 알파 즉 10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를 다시 x로 바꾼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꾸로. 근데 그런 거를 애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혼자 공부해가지고. 저는 캐스천입니다. 절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 과외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심화 문제 풀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됩니다.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기본 정석 책인데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여기 성지.com에 이거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왜 학원에서 배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위기가 다르죠. 애들 잘하는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프레셔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거하고 그냥 혼자서 편안하게 인강 듣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혼자 공부한다는 거는 딴짓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연수 문제 반복 학습에 수학 실력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연수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본인이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 1독도 안 하고 내신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2번 보고 들어가는 데 있고 또는 기본 한 번 실력 한 번 본 애도 있어요. 그 실력이 더 좋아요. 밑으로 갈수록. 기본 1독 센 수학 하고 기본 1독 실력 1독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 심화 스타일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2번 이상 실력 정석을 보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문제를 푸는 차원과 속도가 다릅니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문제를 풀겠지요. 과외로 실력 정석을 빼시면 진도도 학원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가성비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잘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페이스만 맞으면은 과외로 진도를 날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과외로 진도를 날라간다는 건 뭔 소리냐. 기본 정석을 학원에서 그냥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또 실력 정석을 학원에서 또 4개월 나오는 거는 수강료 낭비란 얘기예요. 과외로 더 빠르게 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외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실력 정석을 10번 이상 돌리신 분을 찾으셔야겠지요. 그래서 학원 정규반에 일단 가가지고 혼자서 엄청 클 수 있는 물고기인데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에 한계. 5개월 동안에 끝내야 된다. 에? 5개월 동안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1개월 만에 다 끝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인데 굳이 학원 가서 5개월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진도가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소나 깁생이나 돌파나 어떤 학원 가서 내가 좀 학생이 좀 편해졌다, 수업이 편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위기입니다. 아시겠죠?
즉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학원은 일주일에 2번만 하니까 그 2시간만 진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2번만. 근데 개인과외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쉬운 거는 금방 나가고 어려운 거는 천천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되고 애들이 열정만 있으면 진도를 더 학원보다 더 빨리 가성비 있게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석에 너무 올인해도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석을 너무 올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상학 공부법에 관해 제이슨 킹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